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 좋은 책이 나와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육법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아이를 말하면 유대인처럼 기를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부분을 등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 소수 민족이면서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민족 중에 속하고,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어떤 파워를 가지는 그런 말하면 민족이지 않습니까? 수에 비해서는 대단하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유대인 교육법에서 이런 부분이 연루하지 않느냐 하는데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원천적인 부분은 교육에 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해외 활동을 해서인지 글이 읽기가 편하고 다양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지만, 먼저 개괄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브루타는 이 말하는 공부법이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읽고 이해한 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말로 설명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 격언에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아이와 짝을 지어서 동화책을 읽고 아이가 읽은 내용을 설명하게 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브루타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내고 수시로 일어나 걸어 다니면서 외운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낭독의 즐거움을 또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하브루타의 바탕에는 독서와 글쓰기라는 두 가지가 깔려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 역시 책 교육을 중요시하는데 그 방법을 조금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에도 딱 하나 허용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을 읽는 일이다 그런다.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신만을 사랑하고 신의 모든 걸 다 바친 날이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는가. 그게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책 읽는 것은 예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식당, 상점의 모든 문을 닫는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집안에서도 가스불도 켜지 않는다. 그만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직 서점만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그런다. 안식일이면은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가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책 읽기에 몰입한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충분한 자극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브루타를 거쳐서 유대인은 남보다 뛰어난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 바탕에는 꼽는 것이 여행이다. 그 바탕에 꼽는 것이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여행을 통해 융합하는 힘을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문화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화해서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독서가 머리로 하는 것이라면 여행은 몸으로 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일상을 낯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여행지 선정이나 여행지 가서 할 일 등을 다 어른들 기준에 맞췄던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여행지 가기 전에 아이와 상의를 하고 사전조사를 하게 하고
직접 주도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놀아달라고 졸라보라는 말에서 헉 하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다. 그래도 아이와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나와 있으니 이걸 읽을 만큼은 성심성의를 다해 주어서 놀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자는 얘기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보면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미천이 드러날까봐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단시간에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이미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창조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 중에 유발 하라리 같은 미래학자들이 많은 것도 유대인 교육이 미래의 산업혁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모력의 핵심은 경제력과 정보력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말하면 짱짱하게 자라날 수 있는 햇빛,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된 기준을 들이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주변을 기웃거리는 데 낭비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는 데 집중해보자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아이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과연 이 아이의 달란트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나 깊게 생각해 보았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읽은 논술형 엄마에서도 잠깐 언급된 밥상머리 교육, 밥상에서만큼은 핸드폰도 신문도 보지 않고 무조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기, 또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가족과 식사하기 등의 법칙은 아이가 커가면서 더욱 중요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밥상머리 교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법.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둘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셋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넷째, 식사 중에 TV는 끄고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여섯째,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일곱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에 열린 질문을 던진다. 여덟째, 부정적인 말과 잔소리는 하지 않으며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아홉 번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열 번째,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이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법은 그야말로 아이들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유머란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유머를 아는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경직되지 않고 늘 여유와 유연성이 있다. 유머는 기본적으로 엉뚱함과 역발상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명랑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낙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든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감사만큼이나 낙관을 강조한다. 유대인 부모는 힘든 상황이 와도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준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본다. 밝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나는 것보다 어둡게 시작해서 밝게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마잘톱, 이게 뭐냐면 축하해 이라는 말과 함께 손뼉을 쳐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수에 관대하다 못해 축하까지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